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 길에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의 왕도 수학원, 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보통 우리 피디님이 노래를 앞에 이렇게 틀어주시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는 노래 많이 틀어주셔가지고 수강후기에 항상 선생님 그 노래 너무 좋은데 무슨 노래예요? 이렇게 많이 달리거든요. 네, 오늘은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노래가 오프닝에 나온 것 같습니다. 방금 살짝 들려주셨어요. 저한테 선생님 이 노래 아시냐고 물어보셨는데 모르는 노래예요. 아, 우리 피디님이 되게 귀여우세요. 뿡뿡이처럼. 근데 잠깐씩 이러실 때마다 저랑의 차이를, 나이 차이를 느끼곤 합니다.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전혀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들었던 가사에 사과나무라는 단어가 들렸는데 맞나요? 근데 제목이 서울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감독님께서 살짝 사실인지 저희도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올림픽 때 나온 노래 같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요즘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지금이 올림픽을 하고 있어요. 동계올림픽을. 가끔 봐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본다고 말을 못하겠어. 스포츠도 사실은 규칙을 좀 알아야지 보잖아요. 그렇죠? 저는 올림픽 경기, 그러니까 동계 말고 하계 올림픽 대회가 있을 때에는 수영만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수영은 제가 또 좋아했던 운동이고 하니까 좀 아는데 그거 말고는 진짜 모르겠더라고. 동계 올림픽에서는 연하 선수의 그런 경기는 꼭꼭 챙겨봤었어요. 김연아 선수 저 실제로 만난 적 있어요, 여러분. 부럽지? 되게 예쁘더라. 학교에서 저 대학교 다닐 때 수업 끝나고 강의실 문 열고 딱 나왔더니 연하 선수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만났어요. 엄청 예쁘더라고요. 어쨌든 그 말고는 동계올림픽 요즘 보고 있는 거는 뭐 그런 거 루지라는 경기도 있고요. 이렇게 탁 가가지고 그냥 썰매 같은 걸 타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스포츠라는 게 진짜 나는 신기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보통 우리가 썰매 탄다고 하면 으아! 이러면서 내려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뭐 루지라든가 스켈레톤이라는 게 있대요. 그건 이제 앞으로 타는 거야. 이렇게 엎드려서. 루지는 뒤로 누워서 타고. 와, 근데 누워서 타시는 선수의 눈빛을 보면 있잖아. 우리는 그냥 재밌을 것 같거든. 나는, 저거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타면. 근데 그 타고 내려오는 그 시간에 균형 맞추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게 그 루트에서 가운데가 아니라 살짝만 벗어나서 나가도 그 저항 생기는 게 달라져가지고 막 0.01초 차이로 1등, 2등이 갈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포츠 세계라는 게 참 냉정하고 그러면서도 또 공평하고 그런 것 같아, 그죠? 그 경기 하나를 위해서 또 4년 동안 선수들은 막 힘들게 훈련을 해왔을 거고. 뭐 공부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12년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수능 시험을 보고 그러는 거니까 언제든 경기랑 비교를 하면, 운동과 비교하면 참 많이 비슷한 점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는 있는데요. 아무튼 동계올림픽 보면서 되게 뭉클뭉클한 것도 있고 부럽기도 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 거 막 스피드스케이팅 타는 거 우리나라 선수 거 보고 너무 멋있었었어요. 배웠었어. 스케이트 옛날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가족들한테. 나 배웠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다 비웃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밖에 안 하던데 너 스케이트 배우러 간다더니 막 자꾸 코를 찌르더래.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균형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겠지. 근데 나는 주와 부가 헷갈린 거지. 그냥 이것만 코만 계속 찌른 거야. 나아가진 않고. 운동도 능력이 돼야 되고 노력이 필요하듯이 공부도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김연아 선수가 되겠다 이런 건 조금 무리가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떤 꿈을 이루겠다. 그건 전혀 늦지 않았거든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문제부터 풀이를 할 차례고요. 사실 이 문제는 상위권 학생들 중에도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수 포인트가 보이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이러한 형태를 봤었어. 그치? 이게 뭐지? x 플러스 파이를 집어넣은 값과 x를 집어넣은 값이 서로 같다는 것.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기가 파이라는 것. 맞죠? 주기가 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맞아요? 주기가 파이야.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었어. 주기가 파이인 것만 고르면 틀려요. 자, 봐요. 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림이. 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요. 파이마다 반복이 되는데 만약 주기가 2분의 파이인 그런 그래프가 있다면 어떨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
주기가 2분의 파이야. 즉 주기가 2분의 파이인 그림을 내가 그린다면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 주기를 이렇게 움직였어. 여기가 2분의 파이예요. 파이까지는 또 한 주기, 즉 이렇게 움직였어. 두 개의 주기가 나오죠. 다시 보면 우리가 원하는 주기 파이가 되는 fx 그림 안에 예쁘게도 두 주기가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파이마다 반복된다는 표현을 써도 무방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주기가 파이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파이의 약수가 주기로 나오는 예를 들어 2분의 파이 또는 3분의 파이 같은 파이의 약수가 주기로 나와도 이 내용에 부합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그게 하나의 여러분들 틀릴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쵸? 저 내용을, fx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주기 파이인 것을 고르는 것이야 라고만 딱 국한을 시켜버리면 문제를 틀릴 수가 있어요. 보세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그보다도 중요한 건 주기를 바꾸는, 사인은 주기가 원래 2파이였는데 그 주기를 변화시키는 친구가 누구냐면 x 앞에 붙어있는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기억은 뭐가 돼요? 주기가? 그치. 원래 2파이인데 2로 나눠줌으로 인해서 주기가 파이가 됐습니다. 오케이, 기억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기 파이라고 나왔네. 그쵸? 니은은? 그쵸? 얘는 2분의 1인 거야. 아, 그러면 원래 코사인 주기는 얼마야? 2파이죠. 그걸 2분의 1로 나눠주면 바뀐 주기가 나오잖아요. 얼마입니까? 4파이마다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는 어때요? 안 돼. 파이마다 반복돼야 돼. 그쵸? 디귿은요?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얼마예요? 파이예요. 그런데 앞에 2가 곱해짐으로써 2로 나눠주죠. 주기 얼마야? 2분의 파이야. 자, 이게 핵심입니다. 파이만큼 있어요. 파이만큼의 길이마다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게 주기 파이라는 이야기인데 이 친구는 어때요? 2분의 파이마다 똑같은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똑같은 그림이 몇 개? 파이만큼 안에 두 개가 폭 들어오면서 안 반복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아? 즉 주기 파이라는 것 안에 주기 2파이인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나와서 디귿까지 맞습니다. 디귿을 주기 2분의 파이야 틀렸어 라고 하면 이 문제를 슝 하고 날려버리는 게 되는 거죠. 요건 하나 기억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문제를 처음 보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표현을 보고 주기가 파이야만 기억을 하셔도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삼각함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으로 넘어서서도요. 주기와 관련돼서 나오는 표현은 잘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셔야 돼. 근데 요거 하나는 우리가 한 수 배운 거예요. 그쵸? 주기가 파이인 그래프들을 고르세요라고 한다면 그 주기의 약수가 될 만한 거,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들은 다시 2배 해서 2분의 파이 같은 경우에는 2배 해서 파이를 채울 수 있잖아. 그런 경우 또한 포함을 하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됐어요? 자, 리을은요. 이런 경우에는 x 앞에 곱해진 개수 3을 보라고 했었죠. 그쵸? 사실상은 2분의 1 코사인 3 괄호 열고 x 플러스 3분의 파이로 바꿔야 돼.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은 그쵸, x축 방향으로의 이동 그 역할을 하는 거고 3 앞에 곱해진 숫자가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리을 부분을 여기다 빼서 쓰면 코사인은 주기가 원래 얼마야? 2파이예요. 근데 3으로 나눠지니까 주기가 얼마예요? 3분의 2파이가 돼서 리을은 아웃이 되겠죠. 3분의 2파이를 몇 배를 해도 파이를 완성시킬 수는 없어요. 정수배야. 그치, 얘들아? 정수배 하셔야 돼요. 3분의 2파이에 2분의 3배 하면 이가 나오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쵸? 정수배. 그쵸? 이런 식으로 아까 지금 2배, 3배 이런 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얘 아웃이 되겠죠. 됐어요? 그죠? 정답은 그래서 기역 디귿입니다. 그래서 기역만 나왔다고 좀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디귿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다시 한번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요런 것도 있구나.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겠다. 그치? 만약이라도 내신 문제나 이런 게 나왔는데 내가 요런 것 때문에 틀리면 좀 너무 억울하잖아. 그죠? 요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2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요. 그래프와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고요. 해석하는 유형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쵸? 빈출 유형. 무조건 등장해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내신에서 나온다면 당연히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분석해야 돼. A가 하는 역할은 뭘까? 그치? 이 파동,
파동 너무 이과적인 표현인가요? 맨날 난 파동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해갖고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죠? 폭 좋다 그죠? 지난번에도 내가 이런 대화하지 않은 얘들아? 폭 그죠? 그 폭이 커지는 데에 또는 작아지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 게 A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인과 코사인, 뭐 BX가 됐든 어쨌든 코사인이잖아, 그치? 코사인은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A를 곱해지면 A가 자연수면, 양수면 위로 올라갈 거고 얘는 아래로 내려가겠죠. 마이너스 A. 어때요? 원래 이렇게 출렁이던 아이가 이만큼 커진 파동을 움직이겠죠. 폭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A가 미치는 영향은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내려갔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이거를 최대랑 최소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을 하긴 했었는데 최대, 최소에는 사실 영향을 끼치는 애가 얘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복습 잠깐 해볼까? 원래는요. 여기 뒤에 C라는 숫자가 붙으면 이 C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그림을 그대로 C만큼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을 시키는 형태가 됩니다. 맞아. 그러다 보니까 A와 C 부분이 콜라보를 이루면서 최대랑 최소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A는 더 정확히 말해서 그래서 뭐? 폭을 만들어내는 친구다. 1과 마이너스 1 사이였던 게 어디와 어디 사이로 움직이는지를 폭을 보면 우리가 A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더 쉽게 나왔어요. 누가 없어? C가 없어. 그러니까 최대 최소 부분이 결국 A만 영향을 끼쳤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B 부분은 어때요? 방금 했지? 주기. 코사인의 주기는 원래 얼마야? 2파이야. 근데 B로 나눠준 것이 주기가 되겠죠? B가 양수입니다. 됐어요? 그거 생각하고 이제 문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 문제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봐요. 그러면 우리는 폭과 주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A부터 갈까요? 폭에 영향을 끼친 거. 원래 1과 마이너스 1이었는데 3과 마이너스 3으로 움직이고 있어. A는요? 네, 3이겠죠. 맞아요. A는 3이 되겠죠. 얘는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X축 Y축으로의 이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 그림은 이렇게 생긴 것이 누구다? 코사인입니다. Y는 코사인 X입니다. B에 의해서 이 주기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A에 의해서 1인점과 마이너스 1인 점이 바뀐 것이니까 A가 3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주기는요. 0부터 어디까지야? 파이까지. 어라! 2파이를 2로 나눠준 값이 그죠? 요거 파임. 2파이를 누구로? 2로 나눠준 값이 파이가 나왔다는 B로 무슨 소리 하니? 나 지금 B로 나눠준 값이 파이가 나왔다는 거니까 B가 얼마란 뜻이 돼요? 2가 됩니다. 라는 말을 한꺼번에 한 거죠. 지금 그죠? 2로 나눠주면 2파이가 되니까 B가 2라는 것까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B가 2고 A가 3이니까 정답은 얼마예요? 1. 답은 1번 되겠죠. 상당히 쉽게 출제된 거예요. 그래도 그런 문제 중에서는 그렇죠. 이건 진짜 기본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도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와 관련됐던 문제에서 우리가 막 유제풀이 할 때 그때가 더 복잡하고 어려웠었어요. 얘는 오히려 진짜 간단하게 주기랑 폭, 그죠? 그쪽에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로 나옴으로써 여러분들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 결국은 출제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살짝만 우리가 헤아려 보면 그래. 결국 그래프 다 똑같이 생긴 거잖아. 그치? 거기에서 어떻게든 쥐어짜서 문제를 출제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변화시키는 것은 그치? 방금 A나 B처럼 주기에 영향 끼치고 위아래로 바뀌는 것에 영향 끼치고 그것에 조금 더 어렵게 가면 이동하는 것까지에 영향 끼치고 그 이상으로는 문제를 만들기가 쉽지도 않아요. 그죠? 자,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요. 우리 방금 이 전 내용에서 했던 거예요. 그쵸? 우리 전에 봤던 거니까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전 강의. 그죠? 자, sin 3x 하고 정리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근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어려운 부분들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 문제, 종합 문제 푸는 시간을 좋아해요. 개념 공부는 얘들아 진짜 그냥 개념 공부다 알지? 수학 질문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문제가 안 풀려요. 개념이 부족한가요? 정답은 예스예요. 그렇죠?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는 건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다시 개념 처음부터로 돌아가나요? 그건 노후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처음에 우리 개념 공부하던 때를 다시 찾아봐도요. 이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삼각 방정식이란 건 그래프 그려서 해석해. 그게 다였거든요. 개념 공부에선. 문제풀이를 하면서 아 내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눈에 가장 걸리적거리는 친구가 누구예요? 이 친구 아니야? 저게 사인 x면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 사인 3x 그래프를 그리자니 나는 마음이 아픈 거야. 복잡한 거지, 그치? 그런 생각이 든 친구들이라면 과감하게 이거 t라고 바꿔버리세요. 뭐 어때? 아무 문제 없어. t라고 바꾸세요. 괜찮아. 그럼 문제가 뭘로 바뀌었어요? 사인 t가 2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이럼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기가 좋잖아. 다만 t의 범위를 체크해야지. 치환했잖아요. t의 범위 체크합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돼요? 0부터 t는 3배 했기 때문에 3파이까지 그려주셔야 돼요. 준비됐어? 3파이까지 그려주기로 합시다. 그러면 그 t값 만드는 2분의 루트 3과 만나는 t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게요. 3파이까지 그려주래. 그러니까 한 번, 여기까지 그려줘야 되겠죠. 맞아? 요 똑같은 애가 여기 또 온 거예요. 그죠? 안 똑같나? 뭐 이 정도면 그죠? 자, 슉 이렇게 1, 슉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습니다. 돼요? 그러면서 2분의 루트 3과 만나는 거 찾아만 주면 되는 거잖아. 2분의 루트 3을 쭉 그려줄게요. 쭉 그렸어요. 이게 누구?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2분의 루트 3과 만나는 값을 찾아보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까지 나오더라. 맞아요. 지금 제가 그린 것은 누구야? y는 사인 t예요. 그쵸? 준비 다 됐어요. 자, 해봅시다. 사인 값 중에 2분의 루트 3을 만드는 친구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누구지? 3분의 파이. 60도. 다 좋아요. 60도. 즉 3분의 파이로 표현을 딱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부턴 쉬워져요. 요 점으로부터 3분의 파이만큼 이젠 뒤로 간 거죠. 이 점이 얼만데? 이 점 파이죠? 파이를 뒤쪽으로, 파이에서 뒤쪽으로 3분의 파이만큼 가니까 얼마예요? 3분의 2파이죠. 돼? 자, 지금 요 길이가 3분의 파이라는 거 그대로 끌고 일로 왔고요. 이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때요? 한 주기 지났잖아. 여기 누구야? 2파이야. 2파이 주기 지나서 왔으니까 얼마예요? 2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만큼 더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으니까 여긴 2파이에다가 누굴 더한 거야? 3분의 2파이를 더한 거야. 돼요? 그러니까 셋, 4개가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t값은 누구누구 나온 것이냐? 3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또 이거 더해줄게. 3분의 6을 더하니까 3분의 7파이, 3분의 6 더하니까 3분의 8파이 이렇습니다. 준비됐어? 자, 치환하면 범위 찾으라고 해서 범위 찾아줬고요. 그리고 돌려주기를 해야 됩니다. t 아무 문제 없는 말이에요. 문자 없어. 내 맘대로 쓴 거잖아. 얘 누구였는데? 얘 3x였어. 내가 원하는 건 x입니다. 가봅시다. x는 3으로 다 나눠주면 되죠? 9분의 파이 9분의 2파이 9분의 얘 3으로 하니까 7파이 얘 9분의 8파이 이들을 어떻게 하래요? 몽땅 다 더해주는 것이 이 문제의 마지막 정답입니다. 정답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이 둘이 더하면 9분의 10 그리고 8 9분의 18 8파이 즉 정답은 2파이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파이 여러분들 문제 1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자,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사인 3x를 그릴 생각을 해도 좋아. 이 문제를 풀이할 때 이렇게 풀었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선생님 원래 방정식 이렇게 하라면서요. y는 사인 3x 그리고요. y는 2분의 루트 3을 그어주도록 할게요. 하면 그것도 좋아요. 근데 사인 3x를 그리는 거 이건 여러분 선택이야. 난 둘 다 보여줄게. 사인 3x를 그리려고 하면서 주기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얘에 대한 거 정보 먼저. 주기. 주기가 3분의 2파이예요. 그거 생각해야 돼. 3분의 2파이가 주기다? 그럼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면 그리고 이 문제에서 x 이제 그 범위 이거에 맞게 그려주는 거잖아.
이 문제를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주기가 3분의 2파입니다. 3분의 2파이고요. 쭉 따라가니까 얘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가 3분의 2파이인 거야. 여기가 뭐야? 3분의 파이인 거지. 어때요? 상당히 어색해요.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이랑 굉장히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2분의 루트 3과 만나도록 하는 이 친구는 누구일까? 그것도 어색하죠. 그것도 어색해. 줄어든 거 생각해야 돼. 3배를 줄인 거잖아요. 그쵸? 3배를 줄인 거잖아. 그걸 생각해서 원래 여기에 만나던 아이가 3분의 파이랑 만나잖아. 얘는 2분의 루트 3은. 그쵸? 사인 x라면. 근데 3분의 파이 점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얘도 3분의 1만큼 더 곱해줘야지. 3분의 1씩 줄어들었으니까. 3배만큼 줄었잖아. 주기 나눠주는 요게. 그러면서 9분의 파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것보다는 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좋을 대로 하지만 저는 아까 그림을 더 추천을 해요. 그래서 치환하고 돌려주기 이런 식으로 가는 것으로. 주기 바꿔서 그래프 그린다는 게 생각만큼 여러분들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 어때? 3x건 4x건 5x건 2분의 1x건 우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치환했으니까 범위 챙겨주고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답 쓸 때 꼭 돌려주시고 요것만 잘 체크하시면 돼. 됐죠? 자, 4번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 자, y는 코사인 x 그래프가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 이동한대요. 일단 먼저 이동해요. 단계 가자, 그치? 이동해. 그럼 어떻게 써? y는 코사인 x 대신에 x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걸 다시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대요.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무엇의 부호가 바뀌나요? x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렇죠? 선생님과 미지쌤이 그 유자차 마시고 핫초코 먹고 라면도 먹으면서 여러분과 4시간의 시간을 잘 놀고 왔습니다. 근데 그 놀 때 우리 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거였어. 그치? 자, 대칭이동, 평행이동에 대한 이야기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면 그냥 그때그때 핫초코 한 잔 마시면서 선생님들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보세요. 꼭 1, 2, 3, 4강에 우리 있어 내용. y축 대칭 그러면 x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x의 부호 바꿔. 끝. 됐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자, 삼각함수 그래프뿐만이 아니라 성질 배웠던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갈게요. 나 마이너스 너무 많은 게 신경이 쓰이는 거지. 근데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먹죠. 맞아? 코사인은 마이너스 먹지 얘들아. 코 먹어라고. 지난번에 쌤이 얘기하지 않았니? 미지쌤이랑 할 때 미지쌤도 그 말 했을지도 몰라. 그치?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먹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먹었어.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없애도 돼. 그 다음은요. 이놈이 문제야. 원래 얘는 어떻게 이동한 거냐면 y는 코사인 x를 어떻게 이동시키면 돼? 그렇죠. 2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거면 뺐겠지. 2분의 3파이만큼 이동한 거면 뺐겠지.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만큼인 거야. 어디로?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만큼이야. 자, 그럼 코사인 그래프를 내가 살짝 그려볼게. 요렇게 됩니다. 자, 2분의 3파이만큼, 즉 여기가 2분의 3파이거든요. 2분의 3파이만큼 왼쪽으로 민 거죠.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는 뜻은. 맞아요. 자, 그 말을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할게요. 얘를 이렇게 슉 밀었다는 건 이 y축이 어디로 왔냐면 여기로 뿅 하고 왔다는 거랑 같은 뜻이 돼요. 맞아. 그럼 그림을 보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네. 어라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래프? 사인입니다. 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만큼 이동함으로써 이 친구는 그냥 sin x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동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외우고 있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선생님 한 것처럼 봐, 그림을. 코사인을 그려놓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만큼 이동이네. 이쪽으로 이렇게 미는 거야. 그럼 y축이 여기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림을 그려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가네. 이거 사인이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지. 돼요. 그래서 정답이 뭐예요? y는 sin x, 즉 1번이 되는 겁니다. 끝이야.
약간 허무하죠, 그죠? 아니 무슨 X축 방향으로 이동하고 Y축 대칭 이동까지 했는데 코사인 그래프가 어쨌든 뭐가 됐어요? 그냥 뿅 하고 사인 그림이 나온 것 뿐입니다. 괜찮았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쌀떡이와 함께 쉬는 시간을 살짝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치? 이게 뭐라고 잠깐 쉬면 좀 낫다? 마음이? 저도 이렇게 강의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떤 강의에서는 안 쉬고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은근 지겹더라.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라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모니터로 만나는 사이가 아니면 떠들고 놀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도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선생님들이 다른 이야기 하시면 좋을 수가 없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모니터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업 많이 할 수밖에 없어. 그죠? 언젠가 조금 더 이제 이게 요령이 붙으면 카메라 앞에 대놓고 다른 이야기들을 잡담을 더 늘어놓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일걸요. 공부만 막 많이 하면 의외로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와. 중간중간 쉬어줘야 돼. 그래서 밥만 계속 먹으면 밥이 맛있나요, 여러분? 잠깐 반찬도 먹고 그냥 밥도 맛있고 약간 짭짤한 거 먹으면 밥도 맛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치? 자, 잠깐의 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에는 노트르담의 꼽추이구나, 이건 정확히. 제가 예전에 뮤지컬을 봤었어요. 뮤지컬 봤던 제목은 노트르담 드 파리였거든요. 그래서 있어 보이는 이름으로 불렀으나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만화죠, 그렇죠? 디즈니의 만화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구경만 하다가 네 인생이 너 없이 흘러가는 걸 구경하게 될걸? 이 말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노트르담의 꼽추는 아마 여러분들 안 본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었어. 처음엔 좀 무서웠어. 어린 마음에 뭔가 이렇게 무서워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도. 자, 이 영화도 한번 보시면 되게 괜찮은데 어쨌든 구경만 하다가 내 인생이 나 없이 흘러가는 걸 구경하게 된다는 말 자체가 되게 섬뜩한 이야기라는 생각은 들어. 근데 그런 일들이 고등학교 때 진짜 많이 일어나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뭔가 휩쓸리는 것도 되게 많고요. 뭐 어쩌다 보니까 시작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데 모두 해야 되는데 서로들을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끝나는 것도 많고요. 그 고3이 되면 수시를 써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이게 진짜 많이 일어나요. 자신의 성적, 자신의 실력. 그러면 내가 이게 지금 내 원하는 거에 마땅치 않아. 내 못마땅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력해서 얘를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3, 4, 5 모여서요. 우울함을 나눠요. 그냥 계속 서로 이야기만 해. 야, 넌 왜 이렇게 살았냐? 이런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해요. 자기 일인데 자기 일이 아닌 양 구경하듯이 그 씁쓸함을 나누는 시간이 은근 또 씁쓸하게 재밌는 거야. 시간 잘 가고. 그렇게 시간이 그냥 흐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만 계속 시간을 보내고 그냥 나의 세월을 덧없이 흘려보내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아닌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 특히 남들한테 이렇게 휘둘리기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런 가이드가 되게 많이 오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이 딱 이렇게 서 있지 않으면 점점 난 뭐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난 시간이 없어. 못하겠어.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약간은 귀를 닫고 그리고 약간은 나의 그 가이드라인을 딱 세우고 그리고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왕도 강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분들 저랑 30강 넘게 함께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70강까지 가는 강의야. 힘들지. 당연히 힘들어요, 여러분. 쉽다고는 아무도 말 안 했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자. 1학기 내내 하는 수학 1을 한꺼번에 여러분 70강 2달이면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2달 함께 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힘들어. 2달 살짝 남짓이라고 해도 하루 한 강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러면은 한 학기 동안 할 내용을 그만큼 하면 되게 금방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하면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내가 하던 거 끝까지 가야지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다가는 여러분들 인생이 여러분들께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문제로 또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200쪽이라고 합니다. 5번 문제로 와주세요, 여러분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보시면요. 2차 방정식이 갑자기 뜩 등장을 해요. 그리고 중근에 대한 이야기가 뜩 등장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주인공이 지금 누구예요? x예요. 여러분들 눈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눈에 보이겠지만 그들은 지금 x 입장에선 상수입니다. 숫자예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상은요. x제곱 더하기 이 사인 세타가 개수인 x의 개수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 얘네도 어때요? 뒤에 붙어있는 상수일 뿐이에요. 그쵸? 자, 이것은요. 얘가 중근을 갖는데요. 중근 갖는다. 뭐 해야 돼요? 판별식 써야 돼요. 2배가 되어 있길래 나는 판별식에 4로 나눈 그 짝수 형태의 판별식 사용하도록 할게요. 절반 하면 누가 되냐면 사인이죠. 사인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빼기 뭐 해야 돼? 1 그리고 얘랑 곱한 거죠. 그럼 누구예요? 플러스 코사인으로 바꿔줄게. 플러스 1로 바꿔줄게. 괜찮아요? 이것은 뭐가 되면 돼요? 중근이니까 0이 되면 돼요. 이제부터 주인공이 누구인? 사인과 코사인인 형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고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어요. 하나의 문자로 하나의 사인 또는 코사인으로 바꿔주고 싶어. 뭐 할까?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줄까요? 좋아요. 자, 는 0이니까 코사인 제곱 앞에 있는 숫자가 양수가 될 수 있게 마이너스를 곱해줄게요. 그럼 식이 무엇이 되냐면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1인데 빼기 2는 0. 인수분해 되죠? 치환하지 맙시다. 인수분해 바로 될 것 같아. 해보자. 누가 돼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1. 저는 지금 치환을 전혀 하지 않은 건데요. 여러분들이 뭐 원한다면 코사인을 t라고 바꿔놓고 풀어도 좋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뭐가 나왔냐면 코사인 세타가 누가 나왔어요?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2일 수 있어? 너무 빨리 x를 치면서 물어봤다. 그치? 2일 수 없죠. 코사인은 범위가 어떻게 돼요? 세타가 0부터 2파이 사이라는 말이 있기도 있지만 그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코사인 자체는 마이너스 1과 1 그 안에 존재합니다. 맞아요. 2일 수가 없어. 코사인 세타가 누구야? 마이너스 1이야. 그때의 세타 값을 구하래요. 이제 다시 한번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을 만드는 요 값을 찾아주는 것이 핵심이죠. 누구예요? 정답은 파이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돼요. 이렇게 풀어줘야 돼. 됐어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중근 이용해가지고 판별식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니까 뭘로? 사인, 코사인 그 3차, 삼각 방정식 나왔어요. 사인 제곱을 코사인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고요. 식 정리해가지고 인수분해했고요. 그리고 근 구했고요. 그 근을 다시 세타 값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그래프 그려주는 과정까지 들어갔습니다. 단계가 좀 여러 단계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어쩔 수 없어. 단계가 여러 단계 되는 거는 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방정식 부분을 좀 열심히 했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 방정식 같은 내용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잖아. 선생님이랑 같이 하지 못했어요. 그죠? 우리 수학 상하에 나오는 1학년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 요 내용 모르면 수능 때까지 발목 잡혀요. 진짜. 알겠지? 자,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똑같네. 뭐가? 이거 보니까 풀이하는 게 똑같겠다. 그치? 자, 어쨌든 저 식이 x가 a일 때 최소값 b를 갖는데요. 그러면 일단 뭔진 몰라도 식을 바꿔줘야 되겠다. 나 이거 싫어요. 누구로 바꿔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y는 앞에 마이너스 있었어. 그러니까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사인 x 두고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 이게 시작이에요. 어때요? 사인 x에 관한 2차 함수 형태가 됐어요. 최소 물어보고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아. 그죠? 자, 나 이번엔 치환해 줄게요. 사인 x를 t라고 줄게. 그럼 범위 뭐로 해야 되겠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땡, 틀려요. 왜요? 자, 그냥 사인 아니야. 범위 항상 체크해요. x 범위가 이 문제엔 있었어. 사인 x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는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만이니까 그래프 어때요? 0부터 sin x 어디까지? 1까지만 돼. 그래서 t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포함합니다. 각각 다. 이거예요. 문제가. 그죠? 이런 것도 체크해야 돼. 알겠죠?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라색이 여기서 되게 예쁜데 화면에는 그렇게 이쁘게 안 나온다. 그지? 좀 아쉬운데? 자, 어쨌든 0과 1 사이입니다. 그래서 식 제가 예쁘게 바꿔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무엇이 되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고요.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t가 1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치환했고요. 범위 체크했습니다. 이제는요. 최소에 대한 정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뭐 해야 돼? 꼭지점에 대한 정보 찾아야 될 것 같아. 오케이? t-2분의 1의 제곱으로 묶어볼게요. 그럼 누가 되냐면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4분의 1이야. t제곱 마이너스 t까지는 괜찮은데 내 마음대로 플러스 4분의 1을 더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요. 여기 요렇게 되죠? 자, 그럼 최소를 만드는 친구가 누구냐면 t가 누구일 때? 2분의 1일 때입니다. 맞아요. 2분의 1일 때인데 2분의 1이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면 2분의 1일 때겠죠?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여러분. t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 누구를 가져요? 마이너스 4분의 8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겠죠?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b가 됩니다. a 찾는 게 마지막 포인트예요. t가 2분의 1일 때입니다. 그럼 돌려줘야 되겠죠? 치환, 범위 체크, 돌려주기. 치환, 범위, 돌려주기. 그죠? 자, 돌려줄게요. 누구일 때? sin x일 때. 그게 2분의 1이래요. x 누구예요? 요 범위 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의 범위가 있죠. 누구? 6분의 파이. 맞아. 그래서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a 값이 되는 겁니다. a, b의 곱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둘이 곱해주면 되겠네. a,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 2, 8분의 3파이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8분의 3파이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아? 자, 2차 함수 형태가 계속 등장했어요. 아까 전에 2차 방정식 해가지고요. 근 구하는 것도 했었고요. 2차 함수 꼭지점 구하는 거 우리 유제 문제 풀이할 때도 나왔었고요. 그렇죠? 계속 중요하게 반복된다. 함수 부분, 2차 방정식 부분은 모르면 아,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 안 되겠다 싶을 때 복습을 그때 하면 돼. 그때 하면 돼. 얘들아 얼른 찾아보세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부분은 얼른 한번 찾아서 오늘 복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께 됩니다. 딱 선생님 저 요 정도 풀 수 있어요? 그럼 됐어. 잘하고 있어. 알겠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가 등장했네요. 의외로 탄젠트 많이 등장 안 하지. 그죠? 사인, 코사인이 훨씬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인, 코사인의 그 유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 이런 것도 쓰이고 식도 사인, 코사인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그래프도 사인, 코사인 더 많이 쓰여요. 탄젠트는 그럼 좀 쉽다는 뜻인가? 한번 가봅시다. 자, 이것 또한 당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것을 나는 t라고 치환해서 풀면 탄젠트 t가 1이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야. 다만 t의 범위 체크해줘야 되겠지. 범위 체크하러 가자. 자, 2분의 3배 해보면요. 2분의 3x 2분의 3파입니다. 거기에 뭐 해야 돼?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하면 t가 돼. 마이너스 3분의 파이 t가 돼. 2분의 3파이에서 누구?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요게 누구야? t의 범위야 얘들아. 그죠? t의 범위를 잡아놓고요. 그리고 요걸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돼요? 자, 탄젠트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걸 찾는데 저 범위에 맞게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탄젠트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해놓고 대략적인 거 먼저 그릴게요. 일단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파이가 있고 2분의 3파이가 필요해요. 자, 근데 이 문제 보니까 2분의 3파이에서 얼만큼?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빠진 부분부터 시작을 한대. 그러니까 그 이상 그릴 필요는 없겠어. 그래서 나 요만큼만 딱 그릴 생각하고요. 먼저 한번 그려봤어요. 슝. 슝. 이 부분이 전부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뭘 생각해야 돼? 지금 내가 고려하지 않은 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요 부분들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아직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어디 있는지 나 정확히 몰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누구랑 만나는? 1이랑 만나는 점을 찾고 싶대요. 됐어? 됐어? 누구예요? 일단 1이랑 만나는 건 정확히 알고 있는 거 있어요. 탄젠트 값이 1 나오도록 하는 간이 뭐야? 그죠? 누구예요? 4분의 파이. 요 친구가 t의 정답으로 나오긴 했어. t는 4분의 파이. 나중에 돌려주기 해야 x가 나온다, 그죠? 그리고 이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포인트예요. 그죠? 자, 한 주기 이동했으니까 여긴 누구냐면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야. 맞아. 얘가 이 범위 안에 있나 살펴볼까요? 얘 얼마예요? 4분의 5파입니다. 얘는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6분의로 통일할까? 통분할까? 6분의 9 빼기 2하니까 6분의 7파이예요. 누가 더 커요? 이 둘은 12분의 뭐 이렇게 보셔도 좋아요. 그쵸? 6분의 7파이니까 자, 맞지? 6분의 3, 여긴 3, 여기 2 맞죠? 2, 맞아. 그럼 여기는 12분의로 하면 얘는 3 하면 15고요. 얘는 12분의로 하면 14예요. 물론 파이가 더 붙어있지.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얘가 더 커버렸으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있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로 넘어가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지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결국은요. 지금 선생님처럼 생각하면 되기도 되지만 이렇게 해도 되긴 해. 사실 이게 파이로부터 4분의 파이만큼 온 거긴 하지만 2분의 3 파이로부터 어때요? 네, 파이만큼 빠진 거기도 해요. 근데 범위는 3분의 파이만큼 뺀 거긴 하잖아. 4분의 파이만큼 뺀 거. 누가 더 커? 얘가 더 큰 값을 뺀 거거든요. 3분의 파이만큼 빼니까. 더 뒤쪽으로 와 있겠지. 얘를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범위가 완성되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왔어요. 끝났어. 이제 이거야. 뭐 해주면 되냐면 t 값이 즉 2분의 3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얼마가 됐다? 4분의 파이가 됐다 할 때 x값만 답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3x는요 더해주니까요 12분의 얘는 3, 얘는 12분의 4 하니까 7파이가 되고요. 나눠만 주면 되겠죠? 조그맣게 써놓고, 그죠? 그래서 6으로 나눠주면 18분의 7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18분의 7파이. 정답 여러분들 4번으로 와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탄젠트는요 사실은 그 주기가 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좀 쉽게 나가는 내용이라서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봐주셔도 문제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제가 7번까지만 문제를 풀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8번부터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거홍공 아시죠? 그렇죠? 복습의 시간이 진짜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시간 꼭 갖고 문제 다시 풀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 여러분. 안녕!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 길에서 꿈을 꾸며 걸어가리라.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 감이 익을 무렵 사랑도 익어가리라. 우리의 선물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서울을 사랑하리라. 빌딩마다 온갖 새들을 오게 하자. 지저귀는 노래소리 들어보리라. 거리거리에 예쁜 꽃을 피게 하자. 꽃이 피어나듯 사랑도 피어나리라.